예, 어느덧 또 5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잠잠했던 이 코로나가 또 이태원의 이 클럽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이것 또한 또 잘 극복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달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자, 이 14년도 기출문제부터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 길면 2시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자, 우리가 3, 4월 달에 예고했던 바대로 이제 이 교육학의 영역을 우리가 3, 4월 달에 조금씩 묶어서 이 공부하는, 연계해서 이 공부해 봤습니다. 뭐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 관련되면 바로 이 교육 사회학하고 그 다음에 교육 행정 파트를 묶어서 공부를 했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5, 6월 달에는 파트를 2개로 묶겠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교육, 여기와 관련된 PPT 이 자료를 아마 전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체를 받아가지고 요걸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오전에 이 수업을 할 때 기출 분석이 끝나면 바로 신자유주의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주로 묻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디와 관련되냐면 바로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바로 교육행정 파트, 여기가 신자유주의와 주로 많이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되죠. 여기는 주로 바로 심리학, 교육심리학,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 그 다음에 바로 교육공학, 그 다음에 교육평가, 이 파트가 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 챕터마다 했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 2인제 교육학입니다. 자, 첫 번째 주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에 가서 2인제 교육학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뜰 겁니다.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되 가입을 할 적에는 반드시 바로 메일하고 그 다음에 쪽지를 받음 O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가입하실 때 보면 바로 쪽지하고 그 다음 전체 메일하고 쪽지 이걸 X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데, 그러면 제가 뭐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이 카페를 들어갑니다만은 또 못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일하고 그 다음에 쪽지를 X로 해 놓으신 경우는 그대로 활동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으로 해주시고 동그라미로 해주시고 받음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핵심 키워드 문제 특강이 됩니다. 자, 원래는 이 홈페이지 카페에다가 바로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설 자료를 이 동시에 탑재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월부터 현재 오프라인에서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가요, 직강성이나 인강성의 경우에는 바로 이 강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비수강성인 경우는 바로 최저 비용이죠. 아마도 뭐 촬영비 정도, 아마 이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강생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는요 문제만 제공이 됩니다. 아마 5월 달 중에 종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답안지를 쓰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또 궁금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자,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월 아니면 6월 자, 또 실력 향상 점검 모의고사를 또 봅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 이 공지가 되겠죠. 추후 공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카페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죠. 여러분들의 시험은 교육학 플러스 전공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다. 이것을 한자어로 쓰면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그런데 우리가 학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배울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은요 기본적으로 뭐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바로 중요한 방법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암기할 거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이걸 잘 모르고 암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암기할 거다 그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암기한다.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처음에 잘못 암기를 해놓으면 바로 부정확한 지식을 암기하게 되고 그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를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건 자, 이 부분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암기만 하지는 말자. 대신 자, 수험서를 10번 읽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 교육학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 책만 하더라도 한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10번을 읽는다. 아마 10번, 그 다음에 전공책 10번 이렇게 읽고 자,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번 거의 못 읽죠. 그런데 10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온 방법이 뭐냐면 자, 책에 자, 이 10페이지가 챕터 1 그래가지고 1절이 되겠죠.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육의 본질.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1216페이지가 돼요. 기타 오차의 종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요 두꺼운 책을 10번 읽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10번을 읽을 것이냐. 처음에는요. 여러분 손가락에다 침만 잘 묻히면 돼요. 바로 책을 넘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처럼 바로 책을 넘기셔야 된다. 여러분 짝사랑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짝사랑 어떻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당구장에 가서 이 당구를 배우고 연습할 때 보면 집에 가서 누워서도 바로 천장에 당구장이 그려지죠. 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짝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자, 머릿속에는 그 사람만 딱 각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공부할 적에는요. 그런 마음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 오로지 짝사랑의 대상은 뭐냐? 바로 교육학하고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교육학은 뭐 기본 점수 과락만 면하고 전공에서 80점 다 맞으면 되지 아니면 자 80점 근처까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점수를 맞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경험상 보면 교육학을 근근하게 과락을 넘기고 그 다음에 전공을 거의 70점 이상 맞는 친구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육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공을 공부하는데도 기초 지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 10페이지에 어떻게 10번 넘기시냐면 자 책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책을 쭉 넘기세요. 쭉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자 간혹 가다 보면 정독이 좋으냐 아니면 속독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바로 빠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넘기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평생교육이 나왔다. 그럼 어때요? 평생교육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평생교육만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 이게 평생교육이 자 교육의 유형, 형태 2절에 나왔구나. 그리고 26페이지에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쭉 넘어가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이래 쭉 넘어가다 보니까 자, 이 평생교육 다음에 쭉 보니까 학교 교육이 나와 있네. 쭉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평생학습 도시도 나오고 학습 계좌들도 나오고 학점은행제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학교 교육이 67페이지 있었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자, 손에 말라서 잘 페이지가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자, 손가락에다가 침만 잘 묻히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책을 넘기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손인사 잘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손만 부지런히 넘겨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자, 책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올해 임용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바로 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교육학과 그 다음에 전공을 짝사랑하자. 그래서 꼭 짝사랑이 바로 이성을 대상으로 짝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성이 아닌 그죠? 바로 이 책을 가지고도 짝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사라는 바로 그 꿈을 자 실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인데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이 많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죠? 바로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교 1등이다 그죠?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공부 잘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바로 자, 이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 다음에 선배들도 그 다음에 후배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더 이상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열심히 임용시험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결과가 만약에 합격이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중간에 슬럼프도 겪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친구와 놀기도 했을 것이고 과정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 이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공부만 냅다 바로 이 들이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면 그리고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 해 정도는 자, 이 투자를 해보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좋아하는 또 사귀는 영희와 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희 철수한테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올해 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 매진할 텐데 매진할 거야. 그러니까 자, 올해 한 해만 나를 그렇게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커피를 먹고 싶더라도 매일 그렇게 했었다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 3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지켜봐 달라. 그죠? 그런데도 만약에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 목표 합격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이상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상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차 강조했던 테마별로 유사한 개념은 모아서 공부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학교 교육을 하면서 학교와 교육과 관련된 교육 사회학 파트. 자, 묶어서 자, 공부를 했습니다. 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챕터는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자, 학교 교육에 대한 흐름도가 쭉 보여요. 흐름도가 보입니다. 아, 공교육은 무엇이고 사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교육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에 바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로 이 교육의 형태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쭉 흐름상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흐름상으로 묶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파트가 되죠. 자, 학교 조직이 됩니다. 학교 조직이 되죠. 요즘에 이 교육 행정 파트에서는 자, 지금까지의 교육 행정은 국가 또는 자, 이 공공단체가 되죠. 아니면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교육자치제가 되죠. 요걸 중심으로 바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왔다면 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이거든요.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그래서 이 파트를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부만 하면 자,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5월 달부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쓰기 연습이에요. 그래서 공부했으면 반드시 써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써라. 그래서 자, 5월 달에는요, 바로 2014년도 자, 이 상반기 기출부터 자, 월요일 날 2회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기출이 있고 그다음 정시 기출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여기서 PPT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 프린트를 PPT 자료를 참조해서 글을 쓰든 아니면 자, 이걸 덮고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글을 쓰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반드시 써와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자, 딱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 집에 가서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반드시 자, 한 회 정도는 써오셔야 된다. 써와서 그 다음에 내가 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 봤던 내용을 서로 접목시켜 주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암기 이전에 저는 이해라고 보거든요. 암기 전에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쓰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 교육학 공부는 이렇게라는 자, 이 타이틀이 있잖아요. 요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는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 올해 임용시험을 봐서 내년에 합격하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합격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올해처럼 정말 처절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마지막일 거예요. 그 마지막을 후회 없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회 없이 공부를 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식대로 한번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이 시작이 되죠. 이따가 이제 2014 상반기 기출을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논술은요, 반드시 바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 형식을 잘 갖추어주면 자, 2014년도 자, 이 기출이 나와 있죠? 기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
답안에 논리적 구성 및 표현해가지고 나와 있죠. 답안에 논리적 구성 및 표현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 5점이죠. 그래서 이 형식을 갖추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건 필요 없어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술의 내용에서 보시면 배점을 좀 보세요. 자,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의 관점, 행동 중심 상담에서의 관점,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상담 관점에서의 기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논의,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논의해서 나오죠. 자, 거기 각각 3점씩 해서 보니까 15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문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바로 상반기 기출이 되죠. 상반기 기출에서는 자, 본문 단락이 몇 개 단락이 되냐면 요 5개 단락이 되는 거예요. 본문 단락이 5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청소년 비행 이론 관점에 설명해 보면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러면 자, 들여쓰기를 하죠.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자, 쭉 정리했다. 그래서 바로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의 관점을 서술했다. 끝났다. 그럼 두 번째, 행동 중심 상담 관점에서의 기법 논의가 있죠. 자, 행동 중심 상담, 자, 이 관점에서 기법을 논의해 보면 줄을 바꿔야 됩니다. 줄을 바꿔야 됩니다. 줄을 바꿔라. 줄을 바꿔라. 그래서 줄을 바꿔서 반드시 자, 들여쓰기 한 다음에 이렇게 서술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 첫 번째 단락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죠. 요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반드시 자, 이 문단이 끝나면 반드시 줄 바꾸기를 하라. 그래서 이런 본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묻는 문항이 몇 개인가 여기에 따라서 본문 단락이 2014년도 상반기에는 바로 5개 단락이 되죠. 그 이후부터는 자, 전부 다 4개 단락으로 자, 이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이 본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약 제시입니다. 자, 서론에서 제시했던 주제어. 그죠? 그 다음에 자,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행동 중심 상담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 상담 관점에서 자, 기법을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을 논의했고, 그 다음에 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게 결론인 거야. 결론인 거야.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안 제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항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후의 관점을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의 관점이에요. 네? 현재 관점이나 이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에서 보면 먼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자, 다음은 자, A 고등학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서론의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논하고자 한다. 논하고자 한다야.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뭐 서술해 본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다. 요건 여러분들이 글 쓰는 방법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자 출제위원이 딱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방법대로만 여러분 진행하시면 돼.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뭐 서술하고자 한다, 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죠? 뭐 고찰해 보겠다, 아니면 서술해 보겠다, 이런 자 끝맺음 단어는 결론은 썩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논하고자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한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야 나. 이거 글 쓰는 주체가 여러분 친구가 써주는 것이 아니잖아. 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시험장에 가서 바로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 나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모든 시험에서는 바로 무엇을 주제로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주제어를 가지고 바로 자 주어로 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본론도 마찬가지요. 본론 각 단락도 마찬가지. 본론 각 단락도 마찬가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어가 들어가야 돼. 요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 높은 점수 그죠? 정말 내용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기는 곤란해진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이미 기출 분석이 끝났을 거기 때문에 아마 자, 이 형식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형식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책을 읽을 때는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이다. 그죠? 이렇게 10번을 읽자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작성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주제어를 짝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주제어를 짝사랑하라. 맨날 영희철수만 짝사랑하지 말고 주제어를 짝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형식을 짝사랑하라. 그죠? 형식을 짝사랑하라. 그 다음에 반드시 자 묻는 내용입니다. 묻는 내용 요걸 짝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자 묻는 내용 이외의 내용으로 격가지로 빠지면 안 돼.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 빠지지 마라. 이게 바로 뭐냐면 논술 작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5점이라니까. 기본 5점이에요. 기본 5점. 5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과락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 연습만 잘하셔도 과락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항상 주제어는 바로 각 단락마다 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논술 작성 시에 이 참고할 점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초두성 효과하고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부분의 항목이 잘 회상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 신근성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시된 항목이 더 잘 회상되는 현상을 바로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두성 효과는 뭘 말하냐면 서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는 뭘 말하냐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즘에 신문 기사들이 자 요즘에 보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바로 실제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할 때 그죠? 아니면 레포트를 작성할 때 가장 역점을 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 중요한 내용은 기사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드시 주어지는 주제어가 있죠. 이 주제어를 바로 서론 첫 주어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어를 바로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결어로 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두성 효과하고 심근성 효과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또 이런 머릿속에 바로 자, 이 심어 두셔야 돼. 이건 심어 두셔야 돼.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글을 쓰고 그다음에 자, 뭐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고를 하고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형식 있잖아요. 이 서론, 본론, 결론, 심근성, 그다음에 초두성. 요 연습이 잘 돼 있으면 글이 참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응? 그리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편하다. 참 글 잘 썼다. 참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요. 바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기법들을 활용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쉽게 글을 쓰려면 바로 자 쓰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이 주제어거든. 핵심어가 주제어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하고 결어로 배치하라. 본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와 특수성이 되는데 요 초두성 효과, 심근성 효과, 그 다음에 부와 특수성이 있잖아요. 요 나중에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가면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가면 정보 처리 이론할 때 나와요. 응? 그래서 이 부와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출 조건과 부와 조건이 일치시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조건과 학습 조건이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자 우리 옛날에 우리 7, 80년대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하고만 붙으면 반드시 이겼어야 됐어요. 그때 감독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훈련은 실전처럼. 그 다음에 실전은 훈련처럼. 그죠? 훈련은 실전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2014년도 바로 상반기에 나와 있는 바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지를 쓸 때 실전처럼 그죠? 내가 자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 작성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단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픈 테스트라는 것을 시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고 쓰던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쓰던 응? 그건 상관이 없다. 시험장에서는 그게 어차피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논술 작성 시에 참고할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론과 본론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채점위원들이 자 시선이 어떻게 간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바로 쭉 훑어본다. 그죠?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답안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4년도 이 상반기 기출이 있습니다. 자 기출이 있는데 요건 그대로 여러분 이 중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자 밑에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반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은 요걸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요 형식만 잘 갖추면 기본적으로 5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논술의 내용은 총 15점이 되는데 바로 청소년 비행 이론이 되죠. 그럼 청소년 비행 이론은 바로 자 기능주의적 관점이냐 갈등론적 관점이냐 아니면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청소년 비행 이론 그러면 자 과거 객관식 일적에도 거의 빼지 않고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 낙인 이론? 뭐 일탈 이론도 있고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낙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차별 접촉 연합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행동 중심 상담 관점에서의 기법 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행동 중심 상담 딱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행동 수정 이론으로 배웠거든.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행동과학적 상담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 중심 상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행동 수정 이론 아니면 행동과학적 상담 바로 이 이론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행동 상담 관점에서 기법 그러면 바로 행동 수정 기법을 말하거든. 행동 수정 기법.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쭉 순식간에 그려져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화와 조건화를 이용한다.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시킨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약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행동 중심 상담. 다시 말하면 행동 수정 이론의 기본 관점이거든. 그러면 행동 수정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행동 계약도 있다. 그 다음에 토큰 강화도 있다. 그 다음에 상반 행동 강화도 있다. 그 다음에 프리맥의 원리도 있다. 그죠? 쭉 머릿속에 그려가다가 본문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요걸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밑에 있는 내용만을 보고 그죠? 여기 보시면 논술의 내용이 있잖아. 요것만 보고 글을 써서는 안 돼. 그래서 60분 동안의 글을 쓸 때 반드시 초고 잡을 때 반드시 주제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일지가 2개가 나와 있잖아. 이걸 빠른 속도로 읽어주셔야 돼.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관점에서의 기법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뭐 공감적 이해, 무의식적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이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전략 그럼 뭐가 있어? 발견학습이지. 그럼 발견학습은 무엇을 조직해서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조직해서 나선형으로 조직해서 바로 발견학습법으로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딱 흐름도가 바로 나와야 돼. 학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목적, 창의력 함양, 이를 위한 교육 내용,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조직하는 방법은 나선형, 그지? 그 다음에 조직해서 가르치는 방법은 발견학습. 그럼 대충 아웃라인이 잡아진 거죠. 이런 혹시 모르니까 초고를 잡을 때 반드시 학문 중심이다, 그죠? 학문 중심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단락을 쓰는데 여러분 60분이냐? 여러분 초고 잡는데 5분에서 10분 쓴다고 그럽시다. 그럼 50분이잖아. 그러면 50분에 이 문항에 10분 이상 투입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분 시험 보는데 답안지를 못 쓴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 10분 더 주겠습니다.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항상 이 문항을 보고 그죠? 이 디렉션 지시문을 보고 어떻게 시간을 배치할 것인가? 초고까지 잡는데 10분 내에 끝나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전문성 개발이다? 이것은 선택적 장학이 있다. 그럼 3가지가 있겠구나. 임상장학, 그 다음에 동료장학, 자기장학. 그죠? 딱 머릿속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 예부터 써놓은 거죠. 임상장학, 그 다음에 동료장학, 그 다음에 자기장학. 그죠? 이게 바로 초고야. 여기다 여러분들이 임상장학의 개념, 동료장학의 개념, 자기장학의 개념은 안 써도 되겠지. 이건 본문에 쓰면 되니까. 그죠? 본문에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배점이 됩니다. 배점. 여기 배점이에요. 그러면 15점 하고 그 다음에 5점 하면 20점이잖아. 요것만 잘 써도 어떻게 돼? 8점이 이하가 과락이 되니까 요 3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4문제가 나왔을 때 디렉션이 4개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3개만 완벽하게 써도 합격이라고. 그렇잖아. 여기 5점에다가 바로 만약에 이 4개 2014년도 정시부터는 디렉션이 4개로 국한이 되니까 그죠? 4개로 국한되니까 보통 4점, 4점, 3점, 4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 4점짜리를 다 맞춘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바로 4점, 4점, 3점을 다 쓰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부분 점수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17점, 18점은 그냥 나온다고.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자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자는 거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자. 자 봅시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자 박스 안에 일지를 좀 보세요. 우리 반 철수가 의외로 반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자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철수와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학급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렇지 않아도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 밑줄 자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그죠? 어울려 다닌답니다. 그래서 학급 회장도 걱정을 하던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다가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자 밑줄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그죠? 자, 철수를 문제하라고 딱 낙인을 찍었습니다. 누가 낙인 찍었습니까? 아이들이, 그죠? 그럼 이미, 자, 여기 보시면, 자,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낙인 찍었으니까 무엇이 나와야 돼? 낙인 이론이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잖아. 하니까, 자,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욱더 아이들과 멀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한다. 오늘도 아이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는 교실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자, 밑줄 긋습니다. 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가 몰려다니며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여기까지. 따라했다. 그죠? 따라했다.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죠?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배웠다. 그 말이죠. 자, 철수가 직접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배운 경험이죠. 차별 접촉 연합 이론. 그죠? 그러면 자, 상담 이론의 관점은 뭐가 돼? 두 가지가 되잖아. 차별 접촉 연합 이론, 낙인 이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첫 번째로 봅시다. 철수의 학교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 관점에서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어.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자, 청소년 비행 이론 관점에서의 주제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야. 네?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행동의 원인을 바로 자, 청소년 비행 이론 중에서 차별 접촉 연합 이론과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면 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위에 자, 이 제시문을 보면 논하시오 그랬잖아. 그러면 차별 접촉 연합 이론과 낙인 이론으로 뭐 설명할 수 있다. 아니면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차별 접촉 연합 이론, 낙인 이론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철수의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두 가지인데 어디 나와 있느냐? 거기 나옵니다. 자, 일지를 보십니다. 일지. 그래서 이제 자, 거칠어진 것과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 철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바른 아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철수가 왜 점점 변하는 걸까? 아무래도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려고 했던 개별 상담을 당장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철수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 요거죠. 그 다음에 일지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영희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점수가 매우 낮아서 답안지를 확인해 보았다. OMR 카드에는 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한 번호만 일괄 기입되어 있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연습을 해봤죠. 모의고사를 볼 때. 그죠? 자,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그죠? 4번은 4번, 5번은 5번.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자, 홀수일 때 몇 번 답이 가장 많은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 50문항이 나왔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 6번부터 10번까지는 2번 찍어본 적이 있잖아. 그래서 각각 답이 몇 번이 가장 횟수가 많은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 이런 경우인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모의고사 볼 때 안 해봤습니까? 성적 매기지 않는 시험일 때. 아이들이 시험 자체를 무성의하게 본 것이다.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해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자, 그렇죠. 딱 나왔죠? 자, 밑줄 긋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할 본인들에게는 전혀 쓸모없이 느껴진다고 한다. 그 다음에 했다. 그 다음에 특히 오늘 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영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자, 밑줄 따옴표 2개죠. 자, 저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생물학적 지식 같은 것을 배워서 뭘 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 되려고 하는 자, 미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바로 지식을 바로 배우고 있다 그 말이죠. 아, 참, 따옴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중 따옴표가 나오잖아요. 요거 가로 가다 보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중 따옴표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이중 따옴표를 쳐. 응?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이중 따옴표를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자, 딱 글을 작성하면 이것은요 채점위원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바로 제시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따옴표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 특히 2개짜리는 조심해야 돼. 2개짜리는 2개 하나는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 아이들조차 어디 써먹을지도 모르는 개념을 외우기만 하려니까 지겹다고 하던데 저는 자, 얼마나 더 지겹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자, 밑줄 긋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 활동의 근간이 된다. 응? 근간이 된다. 밑줄 긋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밑줄, 자, 스스로 교과의 기본 원리 밑줄. 어라? 자, 교과의 기본 원리 딱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아, 이건 지식의 구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자, 어떤 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복잡하던 중에 자, 오후에 자, 밑줄 긋습니다. 교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기초로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자, 이 먼저 자, 이 제시문이 있고 그다음에 자, 디렉션이 있을 때 그죠? 요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일 위쪽을 보시면 자, 부정 행동 나와 있잖아. 2가지 관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2가지.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한 2가지 방안이죠. 수업 효과성이죠. 수업 효과성이 되죠. 그래서 바로 수업 전략하고 그 다음에 장학활동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 2가지는 요게 주어가 되는 거야. 요거 주제요. 요것과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주제어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요 2가지를 쓸 때는 바로 뭐가 주제어가 돼야 돼? 요거죠. 수업 효과성 향상이죠. 요게 주제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2014년도 상반기 기출에서는 바로 주제어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잡읍시다. 자, 저는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보시면 요 부정 행동이죠. 부적 행동은 왜냐면 적응 향상이니까 요것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제가 묶어서 바로 수업 효과성 향상 요것을 주제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주제를 설정했냐면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효과성을 높인다. 요거예요. 높인다예요. 높인다. 에? 요걸 가지고 이제 바로 제가 주제어를 삼았습니다. 그럼 자, 이거 봅시다. 자, 이 주제어를 반드시 어디요? 주어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그죠? 여기 나왔잖아. 잘 적응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 효과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죠? 자, 주제어가 어떻게 됐으면 첫 문장에 나왔죠. 그죠? 첫 문장에 나왔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두성과 신근성 개념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죠? 초두성과 신근성 개념을 활용하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서론의 마지막 부분,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 선택한 수업 전략과 그 다음에 장학활동에 대해서 밑줄 논하고자 한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해 보겠다. 그죠? 뭐 논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자, 한다.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 그럼 자, 봅시다. 자, 철수의 부정 행동 원인을, 그죠? 자, 서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론은 내가 본문에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 여기 요 세 가지라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부정 행동을 요걸로 학교 생활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걸로, 그 다음에 수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요것을 가지고 본문에 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줄여서 서론으로 제시해 준다 그 말.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철수의 부정 행동 원인을 차별 접촉 연합 이론과 낙인 이론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요 서론이라고 지금.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 단락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첫 번째 단락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자, 행동주의와 인간중심 상담 기법을 통해서 철수의 적응 행동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아니면 이걸 바꿀 수도 있겠죠. 철수의 적응 행동 향상을 위해서 바로 차별 접촉 연합 이론과 낙인 이론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죠? 이걸 바꿀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모범 답안이 아니야. 바로 글을 쓸 때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식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수업 효과성 증진 아닙니까?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바로 자, 이 최교사가 선택한 최교사를 증진을 위해서 또 최교사를 쓰면 어떻게 돼? 동의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죠. 자,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최교사가 선택한 수업 전략과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최교사가 자, 밑줄거나 수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여기다 딱 체크해 놓으시고 또 최교사를 한번 써봐. 최교사가 선택한 수업 전략 활동과 장학 활동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최교사라는 동의어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죠? 동의어가 반복이 되면 한 문단 내에, 한 문장 내에 동의어가 두 개가 반복이 되면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가 않아. 반드시 동의어는 가급적이면, 그죠? 동의어 반복. 동의어 반복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아. 만약에 동의어를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럴 적에는 딱 문단을 끝맺음을 해. 딱 끝맺음을 하고 다시 동의어를 반복하는 거야. 자,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어 반복. 좋다, 나쁘다. 나쁘다. 특히 자, 시험 상황에서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아. 결코 득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동의어 반복 가급적 삼가한다.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본론 첫 번째 단락이 되죠. 첫 번째 단락. 그럼 주제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어 첫 번째. 자, 철수의 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바로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뭐가 돼? 차별 접촉 연합 이론. 또 하나는 낙인 이론. 이 낙인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불러요. 낙인 이론을 스티그마 효과 이렇게 불러. 그러면 철수가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자 봅니다. 철수가 학교에 부적응 행동을 하는 원인을 바로 차별접촉 연합이론과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자, 항상 주어를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 먼저 차별접촉 연합이론과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 이 개념을 써줘야 되겠잖아. 그래서 바로 차별접촉 연합이론은 비행은 집단 내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방을 통해 학습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차별접촉 연합이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가 나와 있어? 자, 아까 밑줄 그었죠. 본문 읽을 때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죠? 바로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상호작용과 무엇입니까? 모방이죠. 여러분 항상 개념을 쓸 때 요거 봐봐. 여기 밑줄 그어놔요. 상호작용과 모방이잖아. 그죠? 밑줄 그어놔. 동그라미처럼 요 반드시 이것의 근거를 써주는 것이 뭐냐면 비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응? 그럼 자 봅시다. 자 지금 제 수업을 들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안 써져요. 안 써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뭐예요? 훈련은 실전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라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비행은 집단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방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그랬는데, 딱 요것만 써놓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은 딱 요것만 써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쓰라는 내용을 썼죠. 그럼 어떻게 돼? 자, 4점 중에서 분석된 내용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4점, 3점을 다 맞지 못해. 이건 부분 점수밖에 안 돼. 네? 그래서 반드시 차별접촉 연합이론 요것만 쓰고 요것만 써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왜 어떻게 상호작용했고 어떻게 모방을 했는가를 바로 제시해 줘야 된다. 어디에서? 본문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거야. 밑줄을. 네?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바로 행동을 따라해서 철수 행동이 거칠어졌다. 그럼 이것을 한 줄로 그죠 요약해서 써도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과 모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수는 어떻게 돼? 3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쓰면 요게 자 이렇게 봅시다. 차별접촉 연합이론과 낙인 이론이 각각 자 2개를 쓰면 3점이잖아. 그러면 비행의 근거, 비행 분석이 있잖아. 이걸 2개를 안 썼다고 생각해봐. 0.5점씩은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0.5점이 감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건 어떻게 돼? 0.5점이 되고 요건 어떻게 된다? 역시 0.5점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 여기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요것과 요것에 대한 개념이 근거가 들어가야 돼. 근거가 들어가야 돼. 분석 내용이 들어가야 돼. 분석 내용이. 네? 요게 바로 뭐냐면 자 채점할 때 바로 채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채점의 근거가 돼.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개념을 정확히 썼으면 1점, 썼으면 1점 이렇게 되죠.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 요게 2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2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인 이론 스티그마 효과가 되죠. 자, 이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붙게 된 낙인입니다. 낙인. 낙인. 그래서 아까 밑줄 그을 때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철수를 문제하라고 낙인을 찍었죠. 그죠? 어떤 친구들이? 학급 아이들이. 그죠? 자 철수를 범죄 행위로 인해서 붙게 된 낙인이 그 대상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면서 결국 친구들이 철수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반의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철수를 본 채 많지 않을까. 이제 철수는 누구하고 놀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누구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놀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더 제멋대로 거기서 변한 행동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낙인 이론에서 나오잖아. 자 봅시다.
그 대상자를 격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이게 낙인 이론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겠죠. 철수의 비행 분석을 보면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그죠? 낙인 찍었잖아, 낙인.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욱더 아이들과 멀어지게 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행동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강화를 얻게 되는 거죠. 행동함으로써 강화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요거. 그러니까 바로 낙인 이름을 탁 던져놓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내용을 확 줄여서 개념 속에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지. 쓰는 방식은 뭐냐? 여러분의 자유다. 다만, 자, 개념 속에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된다? 문맥이 잘 통하게 해주면 된다. 문맥이 잘 통해야 돼. 문맥이 안 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되죠. 바로 상담 기법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